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9화는 금값은 정말 안전자산일까입니다. 미소님, 돌잔치 하면 왜 금반지를 선물로 주는지 아시나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해서 그 이유까지는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 금반지인가요? 돌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는 의미로 돌 선물을 주는데요. 이때 보통 24K 순금 돌반지 한 돈 혹은 반돈을 택해서 선물을 합니다. 요즘은 금값이 하도 올라서 1g을 찾는 손님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순금 돌반지를 선물하는 유래는 음양오행의 조화에 따라 금의 기운을 주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성장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화폐로서 가치가 높은 금을 활용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격이 싸지면 사볼까 해봤는데 이상하게 계속 비싸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금테크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상승하니까 금은 사두면 사둘수록 이득이고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재테크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정말 금은 리스크 없는 안전자산인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고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불변입니다. 키넘버는 24네요. 뭔지 바로 감이 오시죠? 네, 24K 맞죠? 네, 맞습니다. 역시 금 하면 이 숫자부터 기억이 나죠. 그렇다면 금이 24K인 이유는? 당연히 알고 있죠. 바로 함유율. 그런데 왜 100%, 80%가 아닌 K라고 표기하는 걸까요? 금의 표기 단위인 캐럿은 중동 지역 열매나무 캐롭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캐롭 열매의 무게 편차가 적어 거래하는 물건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당시 성인 손으로 캐롭 열매를 쥐면 평균적으로 24개가 잡혔고, 이것이 가장 순도 높은 99.99%의 금을 의미하는 숫자 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보석이 있는데 왜 하필 금을 사용했나요? 먼저 금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이 쉽게 훼손되고 썩게 되는 물질이면 화폐로서 가치가 없겠죠. 지금 통용되는 화폐는 쉽게 훼손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속, 즉 돈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면서 아무도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훼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역사 동안 함께해온 화폐의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화폐의 터줏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라마다 각 화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은 만국 공통이니까 뭔가 더 안전한 자산인 것 같기도 하고 해요. 이어서 두 번째 카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넘버는 바로 2입니다. 뭘까요? 금에서 2? 두 번의 폐지로 완전히 사라진 금본위제를 뜻하는데요. 금본위제가 생겨났다 폐지됐다가 반복이 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금본위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화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계시키는 화폐제도인데요. 바로 이 금본위제는 19세기 1차 세계대전의 패권국가였던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후 힘이 약해졌지만 새로운 패권국이 된 미국 또한 금본위제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는 와중에도 금의 가치는 여전히 유지가 되었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세계대전으로 인해 통화량의 필요성 증가는 금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고, 직접적인 화폐 발행의 양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금의 화폐로서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고, 1929년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영국은 1931년, 미국은 1933년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자 브레튼 우주 체제를 통해 미국은 금본위제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USD를 기축통화로 새로운 금본위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점점 발전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외국에서 달러와 금의 교환 요구가 늘어나고 미국 내 금 보유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자 결국 1971년 금본위제는 두 번째 폐지를 맞게 되었죠. 이렇게 두 번의 폐지로 결국 금본위제는 사라지게 된 거네요. 근데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계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그중 정말 큰 이유 같아요. 본인 유리할 대로 막 부활시켰다가 폐지시켰다가
완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미국의 이러한 선택으로 다른 국가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미국의 달러 생성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변동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달러의 환율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돈을 마구잡이로 발행하진 않겠지만 최근 미국 경제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죠.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을 텐데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달러야 최강국인 미국의 화폐니까 안정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바로 화폐잖아요. 국가적, 사회적 약속으로 지켜지고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순간 그 나라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들을 익히 봐와서 잘 알고 있기에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화폐보다 변동 가능성이 적은 금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현금이 생기면 다 금덩어리 사고 금고가 있는 이유가 이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금의 가치가 정말로 영원히 불변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 바로 확인인데요. 바로 금값 팩트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 넘버는 1과 2네요. 미소님, 정답은? 오늘 어렵네. 힌트 좀 주세요. 정말 이렇게 대놓고 힌트를 요구하시면 좀 난처하긴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자꾸 부활시켰다가 폐지했다가 했죠? 정답!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네, 정답입니다. 전쟁에 따라 금값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변화했는데요. 금본위제 폐지 이후 브레튼 우주 체제로 금의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 연합국 44개국이 모여서 합의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 체제의 근본이 바로 금 1온스를 미국 35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 하에서 금 가격이 35.2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시중의 금을 매도하고 만약 34.8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시장의 금을 매수함으로써 금 가격을 3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을 골드풀 또는 픽싱 그리고 결정된 가격을 픽스라고 불렀습니다. 금값을 35달러라는 기준으로 계속 조정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 마음처럼 무언가를 조절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1968년 브레튼 우주 체제 역시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베트남 전쟁 참전 등의 문제로 미 달러의 신뢰성 문제가 생겼고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71년 8월 달러의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 우주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브레튼 우주 체제가 막을 내린 뒤 금값의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값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7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폭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확 상승하게 됩니다. 1974년 1월 1일에는 174달러였던 금 가격이 1년 뒤 1975년 1월 1일에는 178.41달러, 1980년 1월 1일에는 약 700달러까지 올라갔죠. 이쯤에서 두 번째 키 넘버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 넘버는 2000. 제가 거의 다 말한 것 같은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000년대. 요 2000년대 가격이 확 상승했군요. 네, 맞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명확해지면서 금값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금값이 정말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요. 금은 항상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금은 늘 위기의 빛을 발합니다. 전쟁, 전염병, 경제 위기 때마다 그리고 주식과 경제가 폭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나라에 위기가 오면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가 봐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달러, 즉 미국의 통화가 기축 통화이며 항상 금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도 금 못지않은 안전자산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금과 달러는 서로 밀당 관계입니다. 금의 수요가 높아지면 달러 수요가 낮아지고요.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 금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금리가 상승하면 금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상승하면 금의 가격이라.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돈을 은행에 넣고 싶어 해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금의 가격은 하락할 것 같은데요. 오, 네, 맞아요. 와,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바로 달러에는 이자가 있지만 금에는 이자가 없다는 점인 거죠. 세계 정세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금값을 공부하면서 파악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위기 때마다 금값은 미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도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점점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변하면서 금값도 안정화됐으면 좋겠네요. 오호. 오늘 카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세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힌트 좀 주세요. 조합을 잘 해보시고 조합? 너무 연속된 숫자는 이제 좀 피해야죠. 연속된 숫자? 공이 안 들어간다는 건가? 근데 순서대로 그냥 다 해볼까? 아, 깜짝이야. 아, 오늘도 이미 알고 눌렀네. 알고 오케이. 오케이. 짠. 눌렀어. 짠. 어머. 헉!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자, 지금 또 미소님의 돌잡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자, 우와. 원하시는 거 하나 잡아보시죠. 뭐가 많죠? 진짜 여기 보시면. 한윤님은 뭐 잡았어요? 저는 연필을 잡았어요. 오호? 연필을 잡았는데 공부랑은 연관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연필 잡았는데 이게 지분대로 이렇게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세상은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금값이 오르면서 반지를 주는 문화도 사라졌는데요. 돌잔치도 굳이 하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금은 귀한 물건이었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가치가 상승한 것을 지켜본 우리의 경험이 가장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국제정세가 불안하면서 금값 또한 역대가를 갱신 중에 있어 최근에는 194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격이 계속 상승되면은 지금이라도 금을 좀 사둬야 할까 봐요. 근데 그것보다 이 금을 대신할 안전자산은 없는 걸까요? 현재로선 금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습니다만 최근 새롭게 생겨난 가상화폐가 과연 미래의 새로운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결론이 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9화는 금은 정말 안전자산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돼서 골드바를 사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다음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케비TV